대한항공 전 직원의 70%가 16일부터 최대 6개월간의 순환 휴직에 들어갑니다. 아시아나는 최악의 경우에 HDC 현대산업개발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업계의 어려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이 각국의 상황과 정부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오늘 두 분 모셨습니다. 허이영 한국항공대 경영학과 교수, 또 박연미 경제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허영 교수님, 결국 이제 대한항공이 유급휴직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전 직원의 70%라면 그만큼 이제 상황이 심각한 걸 반영하는 거죠. 예, 대한항공이 69년에 창립을 했는데 네. 창사 이래 처음이고요. 네, 설마 했는데 결국은 대한항공까지 이제 위기가 덮쳤습니다. 그 기간에는 이제 그 시즌이 포함되고요. 이달 16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15일까지 일단 6개월간 휴직에 들어가는 걸로 예. 그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업계 1위인 대한항공이 전 직원의 휴업이 들어갈 정도면 다른 항공사들 사정은 더 안 좋겠어요? 네, 이미 아시아나의 경우에도 지금 10,000명 중에 한 절반 정도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고 전체 비행기의 한 80% 정도가 주기료만 내면서 주차장이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비용 항공사 일부는 이미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가 있고요. 예.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2자릿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유급휴직에 들어가면 그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얼마나 받게 됩니까? 그게 유급휴직하고 무급휴직이 다른데요. 네. 이제 유급휴직을 하게 되는데 대한항공은 유급휴직을 하게 되면은 통상임금의 70% 정도를 이제 회사가 지급을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사후에 고용유지 지원금을 정부로부터 그것의 90%를 이제 받게 되죠. 네. 그러니까 그나마 그래도 유급휴직을 하게 됐고요. 무급휴직을 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회사가 일단 당장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바로 이제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90%를 받게 된다 그러면 이게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면 전부 다 90% 받는 건 아니겠죠? 지금 내놓고 있는 것은 정부가 일괄해서 네네. 이제 이렇게 다 지원을 네. 하죠. 예. 네. 근데 이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대부분은 네. 유급휴직인데 임금이 그러면 어느 정도가 지급이 되는 걸까요? 지금 무급휴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정말 급여 없이 쉬시게 예. 되는 건데 유급휴직의 경우에도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 동원력이 있어야 선지급을 하고 정부로부터 차후에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에는 그마저도 안 돼서 아예 보전 신청을 안 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선지급을 하려면 어느 정도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 네. 지급할 여력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나마 유급휴직을 할 수 있다. 이것도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보증을 할 수 있는 자산이라든지 아니면 최근 시장에서 조달한 비용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네. 다른 저비용 항공사는 그마저도 시도할 수가 없다 보니까 최근에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에 인력을 줄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하는 겁니다. 예. 이스타항공도 지금 거의 다 100% 지금 운영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셧다운 상태죠. 네, 그러니까 인력을 줄일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이게 이제 본격적인 해고의 이제 바람으로 그런 이어지는 건지. 지금 노사가 이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당초에는 인원의 절반을 내보내겠다고 했다가 그것보다는 조정하는 인력을 좀 줄이겠다고 했습니다만 어느 정도 인력의 구조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수습 기간이 끝난 부기장들과의 계약도 연장되지가 않았거든요. 이게 사실 항공업계에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교수님, 그런데 이 정부가 휴직 수당을 지원을 하긴 하는데 대기업들의 경우는 좀 너무 이 지원에 조금 인색하다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고용유지 지원금의 문제가 아니고 예. 지금 우리 항공업계에서 이런 위기가 닥친 것은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바로 LCC 업계는 이제 유동성 위기에 빠졌거든요. 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그 CEO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게 그렇게 신속하지는 않았어요. 2월 10일 날 이제 간담회를 가졌죠. 그때 네.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미 유동성 위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네. 당시에
장관이 이제 내놓았던 것 가운데 그리고서 내놓은 게 이제 3천억 지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이제 제외가 됐던 그럼 겁니다. 3천억 지원에는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에만 우선 그렇습니다. 지원하기로. 예, 네. 규모도 작았지만 일단 네. 대기업은 그래도 뭔가 자금 여력도 가능할 것이고 네. 일단 자금 여력이 있을 거라고 이제 봤는데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한 달 반 지나면서 상황이 굉장히 팬데믹으로 빠졌죠. 네. 그리고 외국 정부들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면 지원을 정부가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유동성이 다 이제 말라가고 예. 빚을 갚아야 될 날은 돌아오고 네. 뭐 회사채 같은 게 굉장히 차원 발행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뭐 결국은 지원하지 않으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그 항공사라고 네. 하면은 이제 다른 기업에 비하면 그 비행기 자체가 공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타가 지금 전부 셧다운 됐거든요. 23대가. 네. 전부 그라운드에 내려왔으면은 그게 한 대 한 대가 최소한 그게 그 1,000억이 넘는 자산이거든요. 비행기 네. 한 대 값이 한 대가. 1억 네. 달러가 넘으니까. 네. 그러니까 공장이 23개가 멈춘 겁니다. 네. 그럴 때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현금이 이제 중단이 된 거죠. 이스타 같은 경우는 네. 뭐 매우 심각합니다. 거기는 금년 연내로 그 10대를 조기 상환하겠다. 그러니까 공장 아예 판다는 얘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공장을 문을 닫는 거, 공장을 네, 문을 파는 닫는 비행기를 정도가 그냥 아니고 내보내는. 예, 조기 상환 페널티를 물더라도 네. 그러니까 일단 뭐 들어올 돈이 딱 끊긴 상태이고 지금 뭐 대형사들조차도 지금 초기에는 정부가 일단 대기업이니까 좀 뭐 이렇게 놔뒀지만 지금은 아시아나도 지금 무급휴직으로 지금 50%가 이미 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대한항공도 지금 뭐 유동성 위기에 심각하게 빠져들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 큰 회사들의 경우에 네. 뭐 유동성 상황,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게 가장 겁이 날 텐데 이 과연 차원이 성공할지 상황이 어느 정도나 지금 안 좋습니까? 지금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네. 올해 갚아야 되는 회사채가 4조 4천억 원,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2조 5천억 원 정도 되는데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1위 항공사인 대한항공은 그래도 땅도 있고 시장에서 그래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좋다는 게 아니라 타사에 비하면 그래도 숨을 좀 돌릴 수 있는 상황인데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뭐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 모기업의 여력이 좋지 않아서 이걸 팔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타기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회사인데 담보로 내세울 만한 것도 없고 지금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매출 대비 손실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저비용 항공사는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는 직접적인 수혈이 없으면 당장 버티기 네. 어려운 상황인데 항공사의 경우에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자동차 회사들처럼 재고가 쌓이고 순차적으로 충격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운항을 못하면 바로 비행기가 가라앉고 그러면 여기에서 손실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예. 지금 대기업이나 LCC 할 것 없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회사채 상환까지 갈 것도 없이 미국의 경우에는 당장 2달 안에 각국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항공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 이런 경고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인수 네. 과정 중인데 HDC 현대산업개발 인수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글쎄요, 아직 무산을 말하기엔 조금 일러 보입니다만 예. 계약금 2천억 원을 내고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두 가지 가능성을 상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도저히 이 상황이 타개하기 어렵다고 본다면 계약금을 이른바 떼이고도 여기에서 손을 뗄 수가 있겠죠. 계약금이 2,500억인 네,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예상되는 손실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면 우리가 집 거래할 때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런 최악의 경우를 하나 상정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또 컨소시엄의 형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발을 빼는 것도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정부의 어떤 지원 내지는 저리 대출을 통해서 회생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같은 공적 자금의 투입이 없이는 이 거래가 끝까지 마무리되기 어려울 겁니다. 네. 호 교수님, 만약에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지금 항공업계가 전체적으로 우리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인력 이런 거가 상당히 그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예. 어떤 정도 됩니까 지금? 전체의 뭐 3%가 넘고요. 3%. 사실 이제 일자리라고 하는 예. 것이 사실 양질의 일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직접 고용 이제 우리 항공업계 네. 하면은 이제 항공사 9개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지상직이라는 게 굉장히 많죠. 거기 종사자가. 네. 예를 들어 인천공항의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은 1,5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인천공항의 일자리는 7만 개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공항을 둘러싸고 그 협력사들이라고 하는 그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데 전체적으로 83만 개라고 합니다. 직간접 간접 고용까지 하면. 직간접 일자리가. 네. 예, 그러니까 항공으로 해서 25만 명이라고도 하고 네. 거기에 간접적으로 관광 여행까지 합해지면 네. 굉장히 많은 그 일자리가 거의 걸려 있는 거죠. 그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연내 돌아오는 차입금이 지금 4조가 넘는다면 네. 왜 정부가 20조 원을 마련해가지고 네.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해서 회사채를 사주기로 했는데 네.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 여기 해당도 안 되는 모양이죠? 네. 그게 좀 갑갑합니다. 네, 어떻게 제가 되는 거예요? 해외 외국 정부들이 하고 있는 것과 네. 우리 정부가 하고 있는 것에 너무 차이가 커서 네. 저 원인이 무엇일까? 이 금융당국이라고 하는 게 금감원이나 그 산은인데 그다음 기재부 네. 이분들은 금융을 하는 분들이라서 산업에 대한 이해가 아마도 이 항공업이라는 이 산업에 대한 인더스트리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부족할 것이다. 네. 그렇다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좀 나서서 설득이라도 해라. 국토부는 좀 조용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국토부 뭐 장관도 안 보입니다. 지금. 장관도 안 보입니까? 2월 네. 10일 날 보이고 아직 안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출마도 지금 안 하는데 뭐 좀 지금 정책을 좀 업계는 열심히 해야 지금 될 텐데. 초토화가 시작이 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초토화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초토화가 됩니다. 지금 현금줄이 막혔기 때문에 그 비행기가 예를 들어 23대가 내려앉으면은 그게 지금 하루에 올려야 될 매출이 8천만 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대가 지금 매출을 못 일으키니까 정상적일 때와 전혀 다른 상황이라서 현금 장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들어올 돈은 현금으로 카드 승인을 하면은 다음 달 현금이 되잖아요. 네. 또 나가는 돈도 현금으로 줘야 됩니다. 기름값도 현금으로 줘야 되고 리스료도 현금 줘야 되고 공항 시설 이용 다 현금이 나가니까 들어올 돈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골든 타임이 지나가고 있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예. 시간을 다투는 일이 됐습니다 지금은. 네. 시청자 문자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8567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코로나19 아니더라도 저비용 항공사들이 난립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네. 항공업계가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좀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때 어려워진 건 한일 관계의 악화가 저비용 항공사들에게는 직격탄이 됐죠. 한일 관계의 악화 이후에 우리가 단거리 노선에서 일본 취항을 못하게 된 회사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안 타니까 그 승무원이 그 손님보다 더 많이 타더라. 이런 비행기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 일본으로 가는 단거리의 수익성이 꽤 좋았던 이런 곳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저비용 항공사가 당초에 마케팅을 하려고 했던 그 시장이 어려워진 거죠. 그러면 시장성을 애초에 잘못 판단했다기보다는 예기치 않은 변수가 잇따라 터졌다. 이쪽으로 보시는 게 보다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교수님, 다른 나라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 들면 어느 정도 지금 항공업계에 자금을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올해? 그 이제 우리가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9.11이라고 하는 2001년에 큰 위기를 맞이했죠. 그러니까 세계에서 1, 2, 3위 항공사가 다 미국에 있거든요. 네. 유나이티드, 아메리칸, 델타 네. 다 파산해봤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지금 일본 항공도 파산해봤고, 잘도 2010년에 파산을 해봤고, 네. 우리나라는 파산 경험이 없어요. 음. 그러니까 미국 정부 같은 경우는 9.11 때 워낙 그 구제금융을 많이 하고 혼이나 봤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코로나19가 확산 요즘이 딱 보이니까 미국의 그 메이저 항공사들 단체가 A4A라고 합니다. 에어라인스 포 아메리카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580억 달러를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9.11 때는 150억 달러였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4배 가까이 580억을 좀 지원해 달라. 네. 전기항공 여객에다가 500억 불, 그다음에 화물 쪽에다가 80억 불 해달라. 그때 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떻게? 100% 백하겠다. It's your fault. 예. 당신들 잘못 없다. 그래놓고서 바로 사인을 한 게 지난주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0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네. 아주 가장 선제적으로 하면서 절반은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보증을 하겠다. 네. 그냥 써라. 그러니까 대출. 그러니까 지급 보증이 된 대출을 절반을 하고요. 그게 네. 약 한 35조, 36조 가까이 되는 돈이고 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서브시디를 주겠다. 그란트로 그냥 현금으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9.11 때도 해봤거든요. 9.11 때는 150억 불 가운데 50억 불을 현금 지원을 했어요. 네. 그리고 100억 불은 그 론으로 줬죠. 네. 융자로. 그런데 당시에 평가를 해보니까
오히려 현금으로 주는 것이 그 운송한 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현금 지원한 게 더 성과가 좋더라. 그래서 이번에는 그 비중을 반반으로 늘린 거고요. 미국의 그 신속한 건 미국만 그런 게 아니고 예. 유럽은 더합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에어프랑스가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정부가. 예, 그러니까 우린 주주로서 할 거 다 하겠다. 그래서 사실은 리미트가 없습니다. 상한이. 예. 프랑스, 영국, 독일이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루프트한자. 네.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도 좀 봐야 되는 게 싱가포르 항공이 하나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16조가 넘는 돈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회사채를 그러니까 전환사채를 발행하던 주식을 발행할 때 누가 인수할 거냐? 국부펀드가 그걸 인수하는 승인을 했어요. 그거 외에도 지원금이 들어가다 보니까 16조가 넘는 돈을 지금 한 항공사 살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관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죠.